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자, 여기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플러스웨이브님, 미정영님, 콜럼버스님, 그리고 우보말리님, 아프로님도 오시고요. 네, 어서 오시고요. 좋은 생각님, 체리블라썸님, 네, 퍼실루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리소님, 김홍혜님 맞죠? 네, 이영기님, 네, 그다음에 신진웅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서정원님, 배짱님, 그리고 루팡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효님, 성도님, 레몬트님, 그다음에 보리사랑님, 돌멩이님, 그리고 차동님하고 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장부자님 그리고 20원 목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예, 건강 경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좀 지수가 좀 강하게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 지수가 좀 강하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 얘기를 좀 오늘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하니까 조정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 예, 오병순이 어서 오세요. 네, 네. 조정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죠, 그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와 그 다음에 투매가 나왔을 때 차이점이 뭔지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투매는 뭐냐면 단기 하락이고요. 조정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겠죠, 그죠? 조정과 아니면 투매가 왔을 때 시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종목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때그때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좀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놓고 보면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죠? 금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부터요, 화, 수, 목, 금 좀 당겨서 볼까요? 4일 동안 보면 계속 하락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조정이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날 이런 급반등이 나왔죠. 이게 2.7%짜리 이건 코스피입니다. 네, 2.7% 급반등이 나왔고 오늘이죠. 아침부터 또 크게 급등해서 장중에 최대 또 2.7%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럴 때는 항상 우리나라만 이런지 주변 나라들은 어떠한지 비교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중국을 볼까요? 중국이 0.8% 상승 마감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지난 12월 달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했던 그 저항대를 다시 한번 누르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박스권 돌파한 거를 확인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 눌렀다가 다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매수 기회, 마지막 매수 기회지만 누군가는 여기에서 털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식을 눈치를 빨리 채고 주식을 사서 수익을 이제 크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 살짝 누를 때 조정 온다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거는 뭐냐면 본격적인 조정이 끝나고 그쵸, 조정 끝, 상승 시작이에요. 우리 흔한 말로 뭐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뭐 그런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죠? 네. 주식으로 따지면 그겁니다. 네. 조정 끝, 상승 시작인데 세력들이 한번 털고 가요. 살짝 떨어뜨리면서. 여기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를 눈치를 채고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털리는 줄 아세요?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해서 매집을 많이 한 사람은 덜 털려요. 분명히 눈치는 챘어요. 아, 이제 가는구나.
눈치를 챘는데 경험이 짧아가지고 조금만 흔들면 그냥 털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주린이죠. 네. 제가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작년 그 3월 달에 폭락을 보고 들어온 주린이 분들은 그나마 돈도 좀 버셨고요. 그죠? 네. 그리고 좀 그래 성향이 좀 잘 견뎌요. 왜냐면 폭락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폭락 나오면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기회다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세요. 괜찮은 성향이죠. 그죠? 근데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분들은 폭락이 아니라 폭등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경험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은 좀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안 털리거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중국 상해 증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한번 꺾어준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나 정말로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믿고 들어오세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박스권 돌파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튼 지난주 화수 목금 4일 동안 하락할 때 중국도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 나가죠, 그죠? 근데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화끈하게 돌려세우고 있죠. 하루에 막 5%씩, 3%, 4%씩 막 급등합니다. 네. 인도네시아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거예요, 어제 거. 어제 말고 오늘 또 추가상승 나왔으니까요. 대만,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이 확실하게 돌려세우고 있죠.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인도. 여기는 뭐 그냥 하루에 5%씩 급등해요. 어제 5% 급등했고 오늘도 2.4% 추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전고점 다시 회복됐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만 빠진 거 아니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 좀 하락했었던 이제 아시아 증시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빠르게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증시가 조정 나왔다라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율이랑 원달러 환율이랑 국제 유가를 같이 보면 더 좋죠. 원달러 환율을 보면 어때요? 그냥 뭐 바닥 찍고 살짝 들었잖아요. 큰 변동성 없죠. 여기서 뭐 크게 폭락하거나 크게 오르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환율은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을 한번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환율은 이런 식으로 급등이나 급락만 안 하면 돼요. 특히 급등만 안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낮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궁금하면 달러 인덱스를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국제유가죠. 세계 경제가 어둡다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세계 경제가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원자재를 대표하는 국제유가잖아요. 그죠? 네. 전 세계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요 국제유가가 알아서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름 쓸 일이 많은가 봐요. 왜요? 자꾸 올라가잖아요. 국제유가가 자꾸 올라가죠. 전 세계에서 기름이 안 나는데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뭔지 아세요? 이머징 마켓이에요.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에요? 박스권을 조정을 끝내고 이제 박스권을 막 돌파하는 종목들이죠. 그런 거 공략하시면 돼요. 박스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워요. 조정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테마주건, 대형주건, 반도체건, 자동차건, 뭐 대선주건 뭐건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셔야 돼요. 자, 지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방송할 때 제가 나름대로 제 딴에는 좀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왜냐면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힘내시라고요. 별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올라왔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증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2% 아니면 뭐 3%씩 급락을 했을 때는요, 뭐 말 그대로 급락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조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정 온다고 보통 좀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거든요. 제가 항상 조정과 투매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오늘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중요하니까요. 예전에 이거 관련돼서 기법 강의 올린 게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고요. 네. 조정과 투매 차이가 뭐냐면, 조정은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네. 같은 것도 있지만요. 네. 조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지수가 강하게 양봉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조정은 뭐냐면 장기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이에요. 투매는요, 단기 하락이에요. 단기 하락.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조정은 본격적인 하락이고, 단기는 그냥 잠깐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이 시작되면은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편안하게 비유를 들어드렸던 게 있었는데, 잘 보세요. 조정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잠깐만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10% 음봉한테 딱 맞으면서 2% 3%씩 이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급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떨어지나요? 아니죠.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반등 나오겠죠?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또 떨어진다고요. 언제 떨어지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음봉 맞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거의 절대입니다. 이 처음에 맞았던 음봉 위로 못 올라옵니다. 근처까지는 오는데 다시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져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겠죠? 올라오는데 전고점 여기. 하락을 또 시작했던 여기까지는 못 와요. 다시 휘어져서 또 떨어집니다.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정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투매는 뭐냐면, 이런 걸 투매라고 해요.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뭐 시장에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오는데 선을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냥 노란색이 주가 흐름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악재가 나와서 투매가 나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시장에 충격적인 뭐 일이 나와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요. 살짝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반등 나왔는데 여기에서 맞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투매는 뭐냐면, 잠깐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양봉이 나오겠죠?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위로 올라와 버려요. 올라오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이거를 투매라고 합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비유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네, 요즘에 주린이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생활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드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거의 제 방송은 40대나 50대 아니면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으시던데요. 집에 이제 그 자녀분들 다 키우시잖아요, 그죠? 네. 한두 명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집안에. 사춘기 때 그 자녀분들이 잠깐 집을 나가는 거 있죠? 네. 일명 가출. 네. 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뭐냐면,
네, 엄마 아빠랑 싸웠는데 집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집 나가서 한참 방황하다가 오랜 시간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실제로 조정이 시작되면은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떨어지거든요. 네, 집 나가는 거예요. 네, 집 나갔다가 한참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조정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겠죠, 그죠? 근데 투매는 뭐냐면요, 이런 걸 투매라고 하는 거예요. 투매는 잠깐 2, 3일 엄마 아빠랑 싸웠다가 잠깐 나갔다가 네, 바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투매는 뭐냐면 가출은 아니고 네, 하루 이틀 그냥 외출한 거죠. 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회원들이 되게 쉽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조정은 가출, 투매는 외출이에요. 네.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아 그냥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자고 왔어요. 네. 그렇죠? 네, 외출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쉽죠? 네. 투매하고 저기 조정하고 자꾸 헷갈리시는데 이 차이예요. 네. 외출하고 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우세요? 이거보다 더 쉽게 얘기하기도 힘든데요. 네, 어려운 경제 용어 다 빼고, 그죠? 주식 용어 빼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외출과 가출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외출한 걸까요? 가출한 걸까요? 외출이죠. 왜요? 되게 쉬워요. 공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차트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네, 코스피 이럴 때는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코스닥이 아니고 네, 코스피를 갖고 보는 거예요. 코스닥은 이럴 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투매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운봉을 때리죠, 그죠? 네, 운봉을 때리는데요. 자, 운봉을 때렸다는 표현을 쓰죠. 자, 보통 이제 투매가 나오면 운봉이 2개에서 3개 나오거든요. 자, 일단 2개 잡을게요.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정이 시작되면 조정은요, 반등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요거 이 음봉 나온 거에 하락 나온 거에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까지는 메꿔요. 그리고 절반 정도 메꾼다는 얘기예요. 메꾼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떨어져요. 이해되세요? 근데 투매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락했던 이 음봉 있죠, 이거를 다 메꿔버려요. 여기서부터 하락했죠, 그렇죠? 여기에서 있다가 하락을 탁탁 했잖아요. 네. 근데 투매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확 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이에요. 근데 투매가 나와서 한 700까지 빠졌다고 칠게요. 다시 순간적으로 1000까지 올라와요. 심지어는 1100 아니면 1050까지라도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지간하면 안 나가고 여기서 버팁니다. 조금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외출이라고 하는 외출. 투매와 조정의 차이는 아까 추세선을 거드렸죠? 이렇게 해놓도 돼요.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과열이 된 거예요. 너무 과열이 되면 가다가 깨져요. 투매 나왔다는 얘기예요. 반등 나오죠? 다시 떨어져요. 올라오죠? 또 떨어져요. 올라오죠? 또 떨어져요. 왜요? 실제 가치보다 너무 부풀려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열됐으니까, 그러니까 버블이 꼈으니까 그 거품을 빼는 거죠. 그게 조정이에요. 과열됐고 너무 지나치게 거품이 꼈으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죠. 다이어트예요. 이게 조정이라니까요. 그런데 투매는 뭐냐면 과열된 게 없잖아요. 뭐 올라간 게 있어야지 조정을 받든지 하죠. 제가 조정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과열이 많이 된 종목은 당연히 조정을 받죠. 근데 과열 안 된 거는 조정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주식 계좌 지금 과열돼 있어요? 아니면은 뭐 차가워요? 무슨 얘기냐면 돈 많이 버셨어요 요즘에? 뭐 사자마자 막 상한가 하고 막 그래요? 주변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있겠죠. 근데 많진 않을걸요? 여러분들 계좌가 막 뭐 터져 나가나요? 수익 많이 나셨어요? 오늘 살려고 했는데 안 샀더니 막 상한가 하고 막 그래요? 안 그렇죠? 그렇죠. 과열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조정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투매라니까요. 투매는 이제 이렇게 추세선에 바짝 몸을 붙이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하락했다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시작되면, 맞아요, 조정이 시작되면 빨리 주식을 팔고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조금 쉬는 게 맞아요. 조정이 시작됐으면 좀 쉬어야죠. 돈 벌기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근데 투매는 뭐예요? 이거는요 빨리 사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런 차에다가 비유를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랜저가 대충 5천만 원 정도 전후하죠, 그죠? 옵션 같은 거 뭐 넣어야 되겠지만 대충 그랜저가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쵸? 5천만 원. 네. 그랜저가 5천만 원 정도 하다가 순간적으로 3,500만 원까지 DC를 한 거예요. 자,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차 살 일이 없어도 사겠네요.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3,500만 원에 팔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요즘에 뭐 서울에는 5억짜리 아파트도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지만, 자, 지방에서 그래도 5억짜리 아파트면 나쁜 아파트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갑자기 딱 2, 3일만 3억 5천 원에 3억 5천에 판대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장 사야죠. 그죠? 네. 근데 주식을 5만 원짜리를 3만 5천 원에 딱 활용해주면 더 도망가요. 이거라도 건직해주세요. 그러면서 팔고 도망가요. 그게 투매예요. 그게 투매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에 부동산 규제 시작했을 때 그때 좀 세게 했더니 누군가가 서울에서 겁을 먹고 1억 이상 그 집을 싸게 팔아버렸어요. 그분 잠 못 잘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때보다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요. 정부 발표가 너무 세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파신 분도 있어요. 3년 전에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그분 억울하시겠어요. 놀래가지고. 그분도 부동산 아파트 투매하는 거죠. 그런 거란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이거 투매입니다. 현재까지는. 왜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붙이냐면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니까요. 근데 현재까지는 투매예요. 왜요? 음봉 떨어진 게 이거 두 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메꿔버렸잖아요. 그럼 투매라니까요. 투매예요. 아셨죠? 네. 잠깐 외출한 거예요. 이럴 때는요, 아까 자동차나 아파트 비유에 들었지만 이럴 때는 바로 사시는 거예요. 왜 도망가세요? 사야죠. 이걸 모르고 조정이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요즘에 이 주식시장 조정을 걱정하는 거는요, 주식을 오래 한 고수들이 아니고 초보들이 걱정합니다. 조정이 벌써 왔대요.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초보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종목 찾는다고 바빠요. 이해되시죠? 네. 지수만 쳐다보지 마시고 지수가 이만큼 가는 동안 못 간 종목들을 찾아보세요. 아셨죠? 네. 자, 결론은 뭐예요? 지수는 조정이 아니라 현재까지 투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매가 맞다면 앞으로 지수는 이건 가정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누구요? 코스피가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주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네, 한 99.8%의 확률로 개별주 장세 열립니다. 개별주 장세 열려요. 개별주 테마주 장세 열린다고요.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리려면 조건이 있어요. 지수가 급락해도 안 되지만 급등해도 안 돼요. 개별주 지수가 급등하면 대형주가 간다는 얘기인데 개별주 테마주가 어떻게 가요? 돈이 다 그쪽에 쏠려 있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가려면 지수가 큰 급락이 나와도 안 되지만 큰 급등이 나와도 안 됩니다. 횡보해 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거래 말리면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다시 얘기 드려요.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려요. 그럼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리면 누가 갈까요? 그럼 맨 뒤에 가서 얘기해 보죠. 네. 자, 일단은 투매와 조정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또 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자, 하나 더 들으세요. 조정이 올지 안 올지 준인이 분들이 더 잘하시겠어요? 아니면 세력이 잘알겠어요? 세력이 잘알겠죠. 그쵸? 네. 조정 오는지 누가 제일 잘알겠어요? 세력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력이 매집해놓은 종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세력이 아무리 매집이 돼 있어도 조정이 올 것 같으면 세력들이 그 종목을 관리를 안 하거나 좀 이렇게 좀 무리하게 올리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시장이 좀 애매할 때, 조정이 올지 안 올지 좀 애매할 때는 전체 개별주 테마주 양쪽에 합하면 2,000개죠, 그죠? 네, 2,000개를 그 노가다 검색식이라고 있어요. 노가다 검색식이 뭐냐면 이 2,000개 종목을 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참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죠. 마우스가 몇 달을 가지를 못했어요. 하도 눌러대가지고 네. 버튼이 막 터지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네.
지금도 이제 쭉 둘러보긴 하는데 그게 이제 노가다 검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잔머리 안 쓰고 그냥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2,000개를 다 눌러보는 거예요. 매일 2번씩.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네. 요즘에 매일 2번씩은 안 보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한번 봅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차트 있죠, 차트. 차트를 딱 보면은 만들어놨는지 안 만들어놨는지가 보이거든요. 그 많이 해보시면요. 아까 노가다 검색이라고 했지만 그거를 쭉 해보면은 한 3개월 만에 해보세요. 보여요. 차트 딱 보자마자 해놨네, 나갔네, 들어왔네 이런 게 딱 보여집니다. 네. 이럴 때 있죠. 사람들이 막 조정이 온다고 걱정해서 걱정할 때 네. 지수 음봉 떨어질 때 한번 확인을 해봐요.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네. 종목들이 살아있습니다. 진짜로 조정이 올 것 같으면요, 종목이 아무리 세력이 매집을 해놔도요 살짝 밑으로 쳐져요. 쳐진다니까요. 녹아내려요. 한여름에 그 아이스크림 녹듯이 콘 아이스크림 녹듯이 스물스물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수가 급락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조정의 낌새가 있으면 힘이 별로 없다고요. 올려봤자 허사니까요. 그런데 지수는 조정 나올 것 같은데 개별주들을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크게 신고가는 안 나요. 근데 살짝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차하면 나가려고요. 지금 이럴까요? 아니면 이럴까요? 이런 게 훨씬 많습니다. 종목들을 힘들긴 하겠지만 2,000개 정도를 다 둘러보면 이런 게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치가 다 달라서 그렇죠.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보다 주식을 더 잘하는 그 세력, 그 형님들은 조정이 아니라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조정을 준비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조정을 준비했을 때 진짜 조정이 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조정 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조정이 와야 돼요. 조정이 와야 되는데 개인들이 일제히 요즘에 공매도랑 싸운다면서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개인들이 조정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조정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특히 작년에. 원래 작년에 좀 떨어졌다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개인들이 하도 조정 온다고 하니까 세력이 그래서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놓으니까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네. 작년에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력들은 조정이 아니라 상승을, 특히 개별주, 테마주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벌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서점 가서 부자 되는 책 많이 보시죠. 거기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부자를 본받아서 부자 되는 법.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더라. 그 책을 보면은 부자 되는 책은 다 부자를 사례를 들어서 그 사람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을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책이 많죠. 그죠? 주식책도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책을 보고 주식을 하시면서 이상하게 세력을 미워하고 세력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세요. 부자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요, 부자가 안 돼요. 부자랑 인맥을 쌓으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될 그 확률이 높아지고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부자랑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몰라도 책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인드,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식책도 보면은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올렸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큰돈 벌었다 그러죠. 그 사람 중에 세력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겼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거의 거짓말이거나 허세인 경우가 있는데 거의 그 사람들은 세력하고 안 싸워요. 그러니까 부자랑 싸워서 부자 된 사람 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친하게 지내서 부자가 됐거나 본받아서 부자가 됐거나. 그러니까 세력이랑 싸우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자꾸 세력을 이기려고 하세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기면 그렇게 난리가 나. 그렇게 시끄러워요. 미국의 게임스톱, 공매도, AMC 이런 거 나오죠? 저 그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딱 한 번 했어요. 어쩌다가 개인이 한번 이길 때가 있어요. 이길 때가 있거든요. 네. 공매도 그거 자체가 나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 가지실 시간에 그냥 열심히 좋은 종목 매집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 조금 지나다 보면 개인들이 또 당해요. 이런 얘기는 또 민감한 얘기니까 상세한 얘기 못하겠지만
시간 지나 보면 개인들도 당합니다. 왜냐면 단합이 안 되거든요. 단합이 잘 될 것 같죠? 개인들끼리 단합이 안 돼서 망해요. 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조금 지나 보면 압니다. 네. 단합이 안 돼서 나중에 보면 와야 됩니다. 네.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기가 좀 옆으로 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세력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세력한테 배워야 돼요. 세력한테. 근데 세력은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상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승을. 근데 개인들 중에 일부는 조정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세력이랑 친하게 지내셔야죠. 아셨죠? 세력은 상승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런 차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종목을 쭉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뭐 추천은 아니지만 인피니트 헬스케어 얘기 드렸었죠. 장원테크 이런 거 보면 참 안 됐어요. 그냥 너무 심하게 떨어졌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보죠. 차트 잘 만들어놨죠, 그죠? 네. 이거 거래 나오기 전에 얘기해드렸어요. 그죠? 요즘에서 잘 만들어놨다고요. 네. 원래 거래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쭉 올라가죠. 투매도 안 나오고. 네. 투매가 왜 안 나왔게 됐어요? 투매 나올 게 있어야 나오죠. 투매가 없으니까. 잘 보시면 매물대를 밟고 있죠. 이게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위에 주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올려놨어요. 아주 예뻐요. 이걸 왜 얘기했냐면 조정이 끝나고 아무튼 시세가 괜찮은 뭐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이것처럼 이제 살짝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조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조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조정에 대해서 조정과 투매에 대한 차이만 얘기를 한 거고 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조정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조정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모르시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횡보 조정, 즉 박스권 조정이잖아요. 박스권 극기 나름인데 뭐 대충 이렇게 거든. 중간에 보면 이탈했다가 들어오고 이탈했다가 들어오고 이탈했다가 들어왔잖아요. 작년 6월달 이후에 실제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주가는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가끔씩 나갔었죠. 이게 뭐라고요? 외출이요. 외출한 거예요. 이따가 가출한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외출이에요. 엄마 아빠랑 싸웠다가 삐져가지고 그쵸? 네. 집 나간 거죠. 그러다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싸웠어요. 이번 아빠랑 싸웠어요. 아빠 미안해 들어온 거예요. 네. 엄마 아빠랑 같이 싸웠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걸렸죠. 네,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죠? 네, 집 안 나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네.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오르고 있는 거죠. 네. 비유가 적당했나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출하면은 짜증내지 마시고 잘 다독여 주세요. 그렇죠? 네. 저희 집에도 애들이 있지만 저도 뭐 좋은 부분 아니에요. 근데 외출하면은 네. 혼내지 마시고 잘 해주세요. 네. 나중에 열심히 해서 네. 올라간다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게 뭐냐면 잠깐 투매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상승도 못하고 가둬놓죠. 왜냐면 조정 중이었으니까요. 조정이 안 끝나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춘기죠. 네. 조정. 20살 되기 전에 겪는 인생의 조정이죠. 조정이 뭐예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시련을 겪죠. 가치관의 시련을. 그렇죠? 네. 조정이죠. 사춘기라니까요. 네. 그걸 끝내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춘기가 끝나 조정이 끝난 종목을 사시면 되겠죠. 근데 가출하는 차트도 있어요. 윤석열 관련주 중에 서연을 보여드리고요. 이낙연 관련주에 서원을 보여드릴게요. 회사 이름이 비슷하죠. 네. 서연과 서원을 보죠. 서연부터 보죠. 윤석열 관련주죠. 자, 최근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조정 중이죠. 자, 21선 없애버리고요. 집 나갔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관심 많이 가져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이거 집 나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촥 들었죠. 들었는데 하락을 합니다. 잘 보세요. 요게 매물대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죠. 노란 걸로 쳐드릴게요. 왔다 갔다 했죠. 요게 매물대인 거예요. 여기서 돌다가 떨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노란색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걸려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서성에다가 집 나갔어요. 또 나간 거예요. 뭐예요? 조정 여기서부터 12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뭐예요? 가출한 거예요. 얼마나 죽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과거에 또 보면 돼요. 집 나간 지 너무 오래되면 역배열 차트가 만들어지죠. 네. 뭐 서연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 뜻은 아니에요. 네. 과거에 집을 오랫동안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참 걸리는 거죠. 지금 종목 잘못 사시면 이런 거 겪어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안 좋아진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기회를 잡은 그런 기업들도 꽤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진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차트 보고 아니면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 뉴스나 뭐 재료 그런 거 보고서 잘못 사셨다간 험한 꼴 당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장기 가출 아니에요. 이거는 집 나간다니까요. 아셨죠? 이런 거 걸려드리면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재료가 붙으면 거꾸로 가요. 어떻게 해요? 들었다가 놓고 또 올라가죠. 누르고 또 올라가고 누르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사셔야 돼요? 이런 거 사셔야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언젠가에는 개인들이 많이 올라타서 과열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자, 조정을 받을 때 특징이 뭐예요? 어딘가에서 하락을 하죠. 그렇죠? 아까 이게 매물대라 그랬었죠? 네.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매물대가 여기 하나 있었죠? 올라올 때 걸리죠? 여기는 뭐예요? 매물대가 또 있잖아요. 서해는 나중에 올라올 때 어디에 걸려요? 또 여기에 또 걸리는 거예요. 저항대라고요. 나중에 이게 조정이 시작되면 올라올 때 아시죠? 되게 힘들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다가 걸리고 올라오다가 걸리고 몇 달씩 걸린다고요. 지금은 시간 아까우니까 절대로 이렇게 조정이 시작된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서현이 11월하고 12월 달에 개인들이 윤석열 씨 현재 정권에서 이렇게 잘리는 거 보고 확실하게 이거 가겠다 싶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그때 윤석열 씨가 그 정부의 정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윤석열 씨 그때 뭐 잘렸다는 표현으로 그냥 가름할게요. 그때 뭐 잘리고 막 그럴 때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원전 관련된 수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원전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죠. 그쵸? 네. 청와대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반박하고 그죠? 네. 얘기 왜 되는 줄 아세요?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왜 할까요?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네. 힌트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서원을 보죠.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은 잡힌다. 1번 찍어보세요. 네. 힌트는 드렸다고 얘기는 했는데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요. 네. 이해되세요? 네. 아니 뭐 이해 못하신 분도 꽤 있을 텐데 갑자기 원전 얘기하다가 슥 저기 하죠. 눈치 못 채시겠죠? 네, 1번 찍으신 분도 있으시네. 네. 눈치 빨리 채셔야죠. 자, 서원을 볼게요. 서원이 뭐냐면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서원이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떨어진 이낙연주입니다. 네. 이낙연주인데 이낙연주 서원이 여기 뭐였냐면 제가 진짜 그림만 잘 그리면 여기다 어떤 그림을 막 그려드리고 싶은데 서원이 이낙연 관련주로 재작년 11월 달부터 급등을 했었어요. 2019년이죠. 이때부터 크게 급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1,000원 정도에 시작을 해, 1,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4,000원대까지 찍었으니까 4배 올라갔어요. 단숨에. 그래서 이제 제2의 남우선 알루미늄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그죠? 그리고 그해 4월 달에 이낙연 씨가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이 되고 작년 8월 달에 여기거든요.
그죠? 네. 작년 8월 달에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되셨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서원이라는 이낙연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왜 했냐면 이게 뭐냐면 여우귀처럼 생겼거든요. 여우귀, 특히 사막여우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사막여우 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귀가 이렇게 쫑긋 이렇게 생겼다고. 네. 머리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여우 귀 같은 차트 모양 만들어 놓고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그 이낙연 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분들이 이 서원이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파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눌러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8월 달에 이제 이분이 당대표 될 게 거의 확실해지니까 이 종목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당대표 당선되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제 순풍을,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냥 쭉 간다. 이낙연 씨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제 확신이 드신 분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샀어요. 수익 난 분들도 안 팔고 새로 사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망가졌어요. 이해되세요? 예, 탄탄대로죠.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종목이 망가졌다고요. 그리고 서원이라는 종목의 고점을 찍는 순간 바로 에이텍이 이재명 관련주 중에 에이텍이 날아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씨가 갑자기 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고 자유로워졌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재명주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때부터 이낙연 관련주들은 못 올라가고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잘 보세요. 이거는 예견돼 있던 거예요. 사막 여우 귀 모양 만들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샀거든요. 신고가 내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게 뭐냐면 매물대를 거드릴게요. 첫 번째 매물대가 여기에요. 여기에요. 주가가 쭉 떨어지죠. 자, 다시요. 자, 떨어질 때 잘 보세요.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는데 못 올라오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데 안으로 못 들어오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 떨어졌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문을 안 열어주네요. 나갔다가 또 왔어요. 또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매물대가 또 생겼어요. 어떻게요? 여기 있죠, 여기. 이게 매물대인 거예요. 매물대가 또 생겼어요. 그쵸? 이거를 또 거볼까요? 이 매물대는 이겁니다. 두 번째 매물대가 또 생긴 거예요. 또 나갔어요. 반등 나오는데 또 걸리죠. 떨어졌다 또 올라오는데 또 걸리죠.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매물대가 또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그쵸?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 뭐 9% 10%짜리 반등 나왔죠? 근데 거래도 없죠?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왜요? 여기는 4,500원 정도고요. 어제 저점이 2,300원인가 2,2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다니까요. 반토막. 고점 대비 정확하게 한 50% 정도 떨어진 거예요. 외출이 아니라 가출이죠. 네. 못 들어간 거예요. 다시. 종목이 망가져서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확실한 재료와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개인들이 그때 진짜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그랬거든요. 이거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파시라고. 주변에서 서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떤 식으로 물어봤냐면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한테 종목 진단을 이제 의뢰하실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서 말아두세요. 개인이 전문가한테 종목 진단을 의뢰할 때는 첫 번째, 손실이 많이 나서 너무 힘들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70에서 80%입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주식을 사고 싶어서. 조금 손해이긴 한데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많이 갈 것 같아서 사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물려서. 두 번째는 좀 물리긴 했는데 더 사고 싶어서.
세 번째 케이스는 팔았는데 또 들어가고 싶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샀어요. 샀는데 팔기 싫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갖고 있어요. 본인이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종목 진단을 의뢰해요. 왜요? 팔기 싫어서.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팔기 싫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그죠? 네. 팔기 싫어서 종목 진단을 거의 안 찍으시네.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셨나요? 네. 팔기 싫어가지고 갖고 있는데 종목 진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요?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요. 손해건 약간의 수익이건 간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거의 상투예요. 거의 상투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을 때가 상투인데 서원이나 남선알루미늄 그때 이낙연 관련주가 여기서 그랬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팔겠대요. 진짜 그 정도였어요. 왜 물어보세요? 안 팔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요즘에 이재명 관련주를 요즘에 저한테 그렇게 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주변에서. 우리 회원들이 그렇다기보다 주변에서요. 왜 물어보세요? 알죠. 네. 팔기 싫어서. 그 종목이 뭔지 얘기 안 해드릴게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팔기 싫어서 물어봐요. 손해가 나 있는데도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전 얘기해드렸어요. 여기서도 그랬다니까요. 요즘에 이재명 관련주에서 원래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닌데요. 마음이 급하면 글씨를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설명할 게 많을 때 그래요. 이재명 인맥주 과열된 것들 있죠? 거기에서 그래요. 뭘 붙잡고 하시냐면 후발주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제가 3번 내용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팔기 싫어서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차트를 보면은 입이 벌어집니다. 저도 전문가 뭐 10년, 15년씩 했지만 제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이런 데서 물어봅니다. 대답하기도 참 힘들어요. 아셨죠? 네. 그러면 어디라고요? 여기더라고요. 거기. 참고하세요. 네. 이런 거를 당하기 싫으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희망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도마니님 이해되시나요?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확신이 들어서 그걸 샀는데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네. 저한테 물어보고 산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조정이 이제 시작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조정이라기보다 투매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출과 외출에 비교해 드렸는데 가출이 아니라 외출입니다. 저거를 주식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언더슈팅이라고 합니다. 언더슈팅, 과매도. 한자로 이제 지나칠 과자 써서요. 매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과매도라고 합니다. 아셨죠? 과매도. 과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짜리 하는 자동차가 딱 2, 3일만 3,500만 원에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명품은 할인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간적으로 할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를 쉽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그랜저가 갑자기 3,500만 원에 팔 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이제 그런 기회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지금 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종목들 특히 개별주 테마주들 있죠. 지수가 잠깐 다시 지수 볼까요? 지수가 아까 이런 식으로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요 개별주 테마주 형태가 열립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조정을 걱정하고 있지만 세력들은 상승하려고 종목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많이 준비해놨다고요.
군대로 따지면 이제 미사일하고 이제 총 쏘려고 다 탄약 장전하고 방아쇠 땡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권을 막 돌파한 종목, 즉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갈 종목을 안 사시고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현이나 서원처럼 고생하시는 거예요. 인피니트는 조정이 아까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조정이 끝나고 이제 이제 우상향으로 틀기 시작하는 그게 보이게 느껴져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무방에서 지나가면서 저런 걸 사셔야지 서현이나 서원처럼 저런 고점에서 그렇죠? 네, 개인들 과열됐을 때 그때 같이 들어가서 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고생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그죠? 네, 똑같은 증권사에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누구는 조정이 끝난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 반면에 누구는 조정이 시작되는 종목을 사서 맨날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왜 샀지 손절할까 말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이거 왜 안 가는 거야 이러면서 승질내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주식을 하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힘들게 가고 누구는 편하게 가냐 이거예요. 차이점이 뭐겠어요? 종목을 보는 눈이에요. 네. 간단하다니까요. 조정이 제발 시작된 거 사지 마시고 조정이 끝난 거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 보유 종목들 진짜 요즘에 자랑할 거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유 종목 자랑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방송의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기 그 회원들이 매매일지 또 올려놨거든요. 우리 가치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들어가 계시죠, 그죠? 내일 보여드릴게요. 저희 방은 매매일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수익도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 힘들어하세요. 왜요? 저 방은 왜 저렇게 수익이 나지? 왜 그러겠어요? 평상시에 지수가 오르거나 돌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늘 매집하거든요. 수익 나면 열심히 챙기고요. 시장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자꾸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수 등락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마음 쓰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아까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 서현과 서원이라는 종목을 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제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좀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죠? 네. 이런 데 사서 고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서현도 마찬가지고. 아셨죠? 그래서 아까 힌트를 2개 드렸는데 뒤에 부분에 대한 힌트가 그거예요. 이런 데서 전문가한테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저희 방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쪽에 방송 올리면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 좀 봐달라고. 손실이 많이 나서 봐달라는 게 아니라 팔기 싫어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과열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피하시고 이제 상승 준비하는 것들을 사셔서 올 한 해 2월달, 3월달부터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지수가 요 추세만 유지를 해주면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네. 약간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요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반드시 개별주 테마장에서 열립니다. 반드시 열릴 거예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 그때 열리면 그때 들어와서 할게요. 아니요, 딴 데 알아보세요. 네.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딴 데 알아보시라고요. 개별주 테마장세 시작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뭐 이제 뭐 사면 되나요? 그러시면 그분도 정신없고 나도 정신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딴 데 가라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제대로 한번 수익 내고 싶으시면 지금 들어오세요. 나중에 다 올라간 다음에 그때 들어오지 마시고. 정신없어요. 지금이 저를 기회예요. 왜요? 주가가 조금 올라가려다가 개인들이 투매해서 또 잠깐 눌러놨거든요. 뭐예요? 아까 전문용어로 비전문용어로 외출, 전문용어로 과매도 언더슈팅이라고요. 그때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아셨죠? 네네. 자,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그 유튜브에 동영상이 1개가 아니라 2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선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일부를 조금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녹화를 따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거든 잘 보시고요. 그 유튜브 채널이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소TV 있죠. 네, 무소TV 쪽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기법 강의 영상 같은 게 올라가니까요. 그쪽 보시고 문자반 회원분들도 그쪽을 꼭 보세요. 아셨죠? 네, 무소TV, 진검승부 무소TV라고 치면 또 나오는데 거기에 기법 강의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상담 문의하고 싶으시면 이쪽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 받으십시오.